기자간담회는 14시부터 14시 40분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국정기획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주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 반갑습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혜식 정치행정분과장, 네, 반갑습니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 네, 반갑습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반갑습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박지혜 특별보좌관, 송경희 기획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내일이면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의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얘기도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회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앞에 놓고 공약에 대비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두에서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월화수목금금금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요. 그래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출범 이후 7개 분과는 매일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세종에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도 완료하였고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국정 계획을 새로 잡는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려는 이 상황 속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매우 거센 경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첫날부터 벼랑 끝에 대한민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고 계시고 위원회도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신속하게 국정 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예산, 추진 시점과 성과 지표까지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과 그리고 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위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의 조원호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20일에 해수부 이전 로드맵 관련해서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시기를 보면 2029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것에 비해서 좀 로드맵이 너무 한가롭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좀 시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와 혹시 신청사를 완공하기 전에 조속한 부산 이전한 뒤에 신청사를 완공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부가 우리 경제2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간 부분은 우리 국정교육위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2분과에서 자료 유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특정 신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언론 매체, 전혀 보도되지 못한 언론 매체들한테는 전혀 저희와 상관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깐 그 얘기를 먼저 그 질의 내용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당일 2시부터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2시 30분 정도에 저희는 특정 언론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게재 시점을 보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인 1시 53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도 받지 않고 자료 배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고 해수부의 답변을 들었으나 저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일을 한 다음에 3시에 해수부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추후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해수부에서 이전 문제는 중요한 논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보고자를 보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 부산 내 지역 공약으로 그걸 다루고 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양강국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해양수산부와 HM 본사 이전, 북극 항로 개발 등 부산과 관련한 공약, 해양강국을 만든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정교육위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유추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극복하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 지킨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정도로 질의에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춘석 경제위 분과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기자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권준호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검찰청의 수부 방통위 다시 보고받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좀 일정이랑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각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고를 받는 거는 첫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해수부의 경우에는 자료 유출이 사전적으로 의심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보고가 요청됐던 거고요. 방통위하고 검찰은 뭐 열심히 하시는 기관들이고 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던 측면들이 좀 있고 심지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거지 그분들로 하여금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뭐 여러분들께 오해 소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라고 그다음에 같이 잘하자고 하는 내용들이지 이것들이 그분들을 뭐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전 부처를 막론하고 어떤 장관도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들의 질책했다든가 떠나는 분들을 야단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셔야 질책을 할 건데 오시지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받으러 내려갔던 것도 경청을 위한 거였고 열심히 잘하는 걸 듣기 위해서 보고 받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공약,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던 정책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지 과거 정부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은 2차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새로 받아야 되고 또 새로 함께 나가자고 했던 거지 그것들이 무슨 저희들이 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부처는 현재의 업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성실껏 보고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께 향후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지요. 이번에도 거기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 개 기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의 정도나 또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절차적으로 이 자료 유출이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은 다시 재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건너뛰는 것에 대해서 자기 부처의 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껏 준비해 줄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실한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분과에서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그런 규모와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해당 실국이라든가 그 정책 사업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불러서
추가 보완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AI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이 다부처 통합 과제들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건 좋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다면 이런 여러 부처와 연관된 대통령의 의제 또는 그런 국가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합보고 형식으로 합동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향후에 좀 보고를 좀 더 이어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검찰청 일정 관련해 보고 일정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업무 보고 자료를 먼저 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업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회이분과장입니다. 방통위의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고요. 부연해서 조금만 더 보연 설명드리자면은 방통위 보고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공약은 방통 관련해 가지고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단되었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우리가 긴밀히 논의해서 좋은 이행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목요일에 갖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 기자님.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이 사실상 AI, 인공지능인데요. 과기부 산업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정책이 좀 부실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했는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이제 울산의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 사항이 없겠지만 좀 인공지능 관련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부분에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경제2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기술 패권 경쟁의 초점이 AI에 전 세계가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의 전 부처가 AI에 대응하여 공약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화시키는 게 저희들한테 책무이고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AI가 주로 다루는 부서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 제2분과에 해당됩니다. 근데 AI는 이 과학기술부 소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 국토부 여러 분과에 다 산재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디 부가 완벽하게 이 내용을 다 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저희가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개발이라든가 연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제2분과의 하나의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타상임 분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이건 국가적 관심이 가장 많고 대통령님께서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내에 저희가 주요한 아젠다는 설정하고 일주일 동안 점검하면 2주 정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 공약 이행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단계는 뭘 잘못했냐 잘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이 머리를 합해서 그 공약을 잘 실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일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다른 부처도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는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기재부 보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AI를 비롯해서 첨단 전략 산업 이런 쪽에 그야말로 전 국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첨단 전략 산업 펀드 기금 조성과 그리고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국민 펀드 조성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기금이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조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조세 재정 TF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 문제는 뭐 저희가 몇 개의 TF와 또 특별위원회 한 개를 지금 이미 대변인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번 돌아온 주에 이제 규제 합리화, 규제 핵심과 관련된 TF가 본격 구성돼서 가동됩니다. 거기서는 A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그동안 대통령께서 선거 시기부터 약속하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그 TF가 공식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뭐 팀장과 팀원들 구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확정되면은 바로 대변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들어주신 네 번째 줄, 예, 기자님. 네, 저 경향신문 민서영입니다. 지난주 업무 보고 받으신 거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야당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제 갑질이란 얘기를 하는데 부당한 게 혹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면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하시라라고 하는 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위 혹은 국정기획이 최초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러 내려갔고, 또 내려갔을 때 어떤 뭐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식사도 한번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자기절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중단이 이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중단은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에 이재명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점이었고,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현재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 영원히 안 받죠. 끝나죠. 그냥 여기서 그냥 저희가 공약 이행 계획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무원 사회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기재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그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이 어려워진 데 있어서 이 기존 정책에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달라. 두 번째로는 지금 그야말로 대전환기인데, 새로운 이 전환기의 정책의 어떤 방향도 뭔가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달라.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평가를 우리 위원들끼리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첫 번째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고 민생이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모호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AI 대전환 시대인데 그러면 기존의 정책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냥 경제 교과서 그냥 그대로 내놓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럼 그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은 어떠냐. 당연히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못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좀 더 집요하게 지적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명쾌하게 기재부가 제시하지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보고를 받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명확하게 부처에서 업무를 정책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뭐 서류로 받거나 아니면 별도로 또 소규모로 받거나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갑질, 적폐몰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업무 보고, 재보고를 받기로 한 이유, 우리 조성래 대변인께서 이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고, 적어도 이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어떤 이행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그런 보고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검찰청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째로 이게 누락이 돼 있었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문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수사 절차법을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의 징계를 적어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서 징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을 쭉 원해왔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조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보고 자료를 일단 내보고 그런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요일 날 재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언론이나 국민이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2022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하면서 했던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국정의 실패와 내란의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개혁의 노력을 그렇게 정치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출입문 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제 시선이 닿지 않아서 손 드셨는데 안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줄 기자님. 네. 저 매일 노동뉴스의 강한님인데요. 지난 그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조법 2, 3조 좀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좀 노동 분야 대선 공약 많이 나온 만큼 공약 중에 좀 국정과제 어떤 거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 현실화나 결정제도 개선처럼 공약 외에 좀 노동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2, 3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는 좀 미진해서 그 보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요구에 관한 내용을 좀 보고받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인 그런 상태고요. 다만, 그게 이제 이행하는 과정이 노사의 양쪽의 상황을 다 입장을 다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금 그 방향은 그 정도의 방향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나머지 노동부 관련된 내용들도 노동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다소 평이하게만 그쪽에 기존에 했던 정책을 중심으로만 그냥 보고를 해와서 보완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보완 요구 사항을 저희가 받고서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대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걸 검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로 저희가 보도 자료나 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 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황두현 기자입니다. 검찰에 관해서 수사, 기소, 분리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사안 특성상 이게 24일까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이때 24일 오후에 서류를 낸다든지 하는 초기 보고를 보고 25일 보고를 연기한다든지 혹은 3차 보고까지 또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겠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다 믿고요. 공무원들이 충실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고 보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실수해서 혹은 서로 간에 착오 때문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벌써부터 워킹데이로 3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오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약과 그 공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잘 해오실 거라고 믿고
문제없이 될 거라고 싶습니다. 그러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으면 조금씩 또 협의는 어차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업무 보고를 주로 받았고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또 계속 저희 그 위원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러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주간이 다음 주 일주일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들어주셨던 우리 세 번째 줄 노란 기자님. 네. 예,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정예빈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검찰청, 기후에너지부 등 여러 조직이 개편되거나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처별 개편 시기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개편하실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개편하실지 아니면 당장 개편에 들어갈 조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금요일 오후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법관 증원이나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법개혁의 방향성 등에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기획분과장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 그 회의를 그제 가졌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각 분과에서 향후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앞으로 내실 분들까지 합한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각 분과로부터 대통령의 그동안의 연설이나 또 이 말씀 또는 이 SNS 등 발표문, 이런 대통령의 이 연설문, 발표문, 그다음에 공약집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조직 개편 수요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정부로부터도 저희가 우선 실무적인 의견도 들어봤고, 또 각 분과로부터도 저희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무적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일 이제 그 두 번째 우리 정부조직 개편 TF 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이 논의의 방향과 방법을 좀 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그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안을 짤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의 수요가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계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는 볼 텐데, 우선적으로 또 시급하게 제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대통령의 그 말씀과 공약 중심으로 제가 우선 살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어떤 부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 정치행정분과에서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뭐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지금 공식적인 그런 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줄 기자님. 네. 네, 국민일보 임예솔입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방부에서 좀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노성원 같은 이런 퇴역군인 등에 대한 이유로 이제 군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거 어떤 거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방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은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뭐 헌법이 바뀌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어서 헌법이 언제 바뀝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아니한 태도다.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이 너무 부족하다. 철저한 자기 반성하에서 그것이 이제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라고 저희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 인정을 하면서 방첩 기능만 방첩사에 남기고 나머지 두 가지 뭐 수사한다든지 뭐 그런 그 인적 조사하고 뭐 이런 내용
이런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국방부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방첩사를 개혁하는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정보사 부분도 정보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런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 보고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 재발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떤 인식이 좀 아니해 보여서 이것은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라. 그리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에 잠깐 기능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게 부서 효율화 차원에서 그거를 낭비를 막고 부서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방사청 부분에서는 좀 특이한 사항이 우리가 삼축 체계를 하는데 거기서 이게 사전에 공격을 한다거나 요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가능성도 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래식 무기로.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 확장 억지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보복 능력을 확실히 늘려서 우리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공격이나 어떤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위사업청 사업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홍현희 외교안보 분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추가적으로 2-3개 정도의 질문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여러 번 들어주셨는데, 세 번째 줄에 그 후에 우리 2번째 줄, 3번째 줄 기자님, 요렇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강도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처리 의지 밝히고 이한주 위원장님께서도 상법 재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좀 재개 설득이나 상법이 기존 안보다 더 강화됐다거나 국정기획위에서는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좀 검토도 하겠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SBS 손기준입니다. 일단 아무도 질문에서 좀 고생 많다는 말씀 안 하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과장님들께 좀 각각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좀 검찰과 방통위 지금 감사원 등 좀 여러 부처에 좀 미진한 부분을 질타하셨는데 오히려 조금 이 부처에서는 좀 괜찮은 보고가 왔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좀 그 이유를 좀 각각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현안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의대 교육 문제 그리고 최근에 어제 있었던 학생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좀 이런 현안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거시적인 대책을 따로 내놓는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1부 관장님께 좀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좀 전환한다는 보도도 있고 월세 상한 조정한다든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교육비 공제 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좀 이거를 국정기획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니까. 근데 지금 개별 사안마다 저희 아직은 그러니까 제목 정도는 있는 정도고 구체적인 토론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세 부분은, 조세 체계 부분은, 지금 조세 재정 TF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또 개별 사안마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뭐 개별 사안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TF에서 다룬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관심 많이 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동산 가격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만 한정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중요하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서울값이 들썩들썩하다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이 부동산 가격 부분은 하도 중요해서 저희가 언론에 하도 자료 유출이 돼서 자료로 제출받지 않고 PPT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PPT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는.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국토교통부 담당자한테 한 가지 말씀만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렸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저희는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거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 아까 뭐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부처별로 업무 보고 받을 때 뭐 좋은 사례 지난번에 국세청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업무 보고가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좋은 사례들을 한번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과장들이 다 말씀드린 거는 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마지막 질문. 개별 그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가 저희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다만 공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안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저희가 이후에 부처 또는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대통령실과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지금 위원장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공통 공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또는 당으로부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분류를 통해서 실제 여야가 협치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그중에는 당연히 국정과제도 포함되면서도 단기적으로 여야가 추진해서 성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과제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좀 더 구체화되면은 따로 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SBS BJ 지웅배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에 방금 나왔던 질문이랑 좀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부동산은 결국 세제는 건들지 않고 약간 중산층 위주의 공급 늘리겠다는 방향을 뭐 대통령께서든 뭐 기존 국토부든 얘기를 해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기획위에서도 비슷한 기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랑 그리고 재원 마련 이게 뭐 아까 조세제도 그 개혁 TF에서 얘기를 거쳐봐야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업들을 더 성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 법인세 확보 정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전 정부의 법인세나 종부세 원상복구 뭐 이런 좀 세수 방향 같은 거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요.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랬다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청와대라든가 또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와도 상의하니까 종합적으로 그 안이 마련되면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빠진 말씀은 이제 재원 마련인데, 재원 마련은 저희들이 공약과 관련해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들 거냐, 5년 동안 하는 작업들을 추계 작업이 있고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진짜 아픔을 겪고 뽑아주신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 어느 때 정부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저와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로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주 지났고 이제 우리는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하고 모든 관료들, 정부들이 똘똘 뭉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그다음에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그런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그리고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 감사합니다.